부천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수업 전문가인 수석 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중흥초 수석교사 윤은주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순서는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개념과 의미, 이어서 학습 능력의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려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학습자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자기조절 학습이라고도 말하죠. 왜냐하면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에는 동기, 인지, 행동 조절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지닌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갖는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입니다. 동기 조절, 즉 학습 의욕을 바탕으로 한 동기적 특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 효능감과 또 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접근하는 높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것은 인지 조절입니다. 즉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특성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 방법을 잘 활용하여 실천한 후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특성입니다. 행동 조절, 즉 학습 실천을 바탕으로 한 행동적 특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또 구조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는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친구나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이죠.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학습 혹은 학습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미래 사회를 규정하는 본질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지식의 변화는 매우 급격할 뿐 아니라 양이 증가하는 속도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또한 미래 사회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란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시간,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러닝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에는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이 강화되고 학습 방식과 모델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학습 환경이 구현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겠죠. 이러한 공동체들 속에서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자기 주도성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경기도 교육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미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코로나19와 미래 핵심 역량을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협업 능력이 중고등학생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았고 학교의 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능력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 수도 증가하죠. 시험 빈도수도 늘어나죠. 이러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학생들의 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민이 크게 대두되고 있죠. 교육의 격차가 커진 원인을 고등학생 235명에게 무작위로 물었고 그 결과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답한 학생들이 65.9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중 62.58% 즉 70%에 가까운 97명의 학생들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위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스스로에게만 맡겨야 될까요?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학생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 현장, 거기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을 운영하여 인문, 사회, 과학 기초소양을 함양한 미래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학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 학부모, 동료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와 협력하면서 이루어지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학습 방법을 의미하죠. 즉,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수업, 협력 수업 등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피드백으로 스스로 성찰하며 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중심 평가를 통해 서열이 아닌 과정 속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가로 주도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학교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첫 번째 챕터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학습자가 학습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을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계속적인 점검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 전반에 걸쳐 목표 달성을 위한 계속적인 점검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타인의 도움과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노력입니다. 노력을 통한 목표 달성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배우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요소들을 갖추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지원과 지지를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지원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면에 감춰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감, 책임감, 롤모델, 그리고 능력보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에서 자신감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나오죠. 자녀의 강점을 발견해주고 이에 근거하여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또한 학습 과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주세요. 그리고 닮고 싶은 롤모델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사람보다는 자신의 주변에서 직접 행동을 따라해 볼 수 있는 주변인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습 결과의 원인을 선천적인 능력이 아닌 노력의 결과로 알게 해주세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내용은 우리 아이에게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의 진로 설정에 부모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진로 설정은 자녀가 자신의 적성을 찾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자신에 대한 강점과 장점 등의 정보를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교육 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도 꿈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부모님의 마지막 지원은 바로 올바른 학습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중력이 생기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그 집중력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원과 더불어 우리 아이를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꼭 지켜야 할 부모의 행동지침 7계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지침입니다. 학생 스스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 스스로 계획, 실천, 평가의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지침입니다. 부모님께서 욕심과 조바심을 버리고 믿고 기다려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온전하게 학습에 참여하여 겪는 시행착오를 거쳐 끊임없이 스스로 깨닫고 성찰, 점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성급한 부모의 개입은 자녀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지침입니다. 공부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공부한다면 우리 아이는 저절로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엔 네 번째 지침입니다. 책을 아이의 평생 친구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러 사람의 인생이 있잖아요.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지침입니다. 아이와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고 아이와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함께 나누는 질문과 상상 속에서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6번째 지침입니다. 부모의 육아 원칙이 서로 일관되어야 돼요. 부모의 육아 원칙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과 책임감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자, 어떤 말로 칭찬해 주면 좋을까요? 이런 말로 칭찬해 주세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와, 그렇게 노력하더니 이렇게 잘하게 되었네.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했구나. 와, 네 행동은 칭찬받을 만해. 자, 여기까지 부모의 행동 지침 7계명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아주 행복한 아이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아이를 키우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노력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아프리카 속담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말고 함께 성장해가는 교사, 학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